오늘은 이인상의 수필, 일종의 제문이에요. 소화사. 여기서 말하는 소화라는 것은 하얀 꽃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이자 서화가인 이인상이 자신의 벗 오경보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한문 수필입니다. 오경보는 영조 때 문과에 급자여 정원벼슬을 했던 오찬으로 신임사와의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는 상소를 했다가 영조의 분노를 차서 함경남도 삼수부, 지금의 삼수군으로 귀양가 넉 달 만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작품의 제목에 쓰인 소화는 하얀 꽃, 흰 꽃을 뜻하는 말로 이인상이 오찬의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보았던 흰 오동꽃을 가리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오찬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는 한편 생전 오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 꿈속에서 오찬을 만난 일, 그 다음에 오찬의 혼이 서울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 등등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은 이 수필 뒤에 이 이인상이 오찬에게 올린 어떤 추모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한 시가. 근데 그거는 빼고 수필 부분만 가지고 녹음했습니다. 왜? 그거는 사실 수필에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시험에 나올까 싶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 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또 넣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보가 누구라고요? 오찬이래요. 자, 오찬이고요. 1717년부터 1751년까지 한 40살? 30대에 죽었네요. 그죠? 자, 내수사를 파할 것을 상소하나 성문 밖으로 쫓겨나고요. 그 후에 다시 삼수로 귀양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배고요. 하여튼 간에 이 오경보께서 어떤 일, 신임사와의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상소로 북쪽으로 이배되었다. 이배라고 하는 건 유배 갔던 신하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유배 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쫓겨나서 다시 삼수로 귀양 간 것을 가리킨다. 그 당시 나는 설성에 있었고 설성이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 이천이래요. 이윤지는 또 다른 친구 단양에 있어서 단양은 충북 단양을 얘기합니다. 송별하지 못했다. 그게 그때 정말 미안했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경보가 북쪽으로 이배될 때 직접 송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글쓴이의 미안함이 드러난다. 경보께서 편지를 보내와 어디서 삼수 유배지에서 귀양살이의 일이 매우 처량하고 고통스럽다고 알리셨고 내게 두 자미의 전 출세시와 후 출세시 두 편이에요. 아니 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에요. 연작시거든요. 자, 두 잠이라고 하는 건 두보를 얘기합니다. 변경으로 출정하는 노래를 쓴 것이고요. 변방에서의 삶과 전쟁의 비참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등을 읊은 이 시를 필사를 해가지고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나 미처 써서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왜 경보는 이 시를 써달라고 했을까? 그거는 경보가 지금 변방지방으로 지금 유배가 있잖아요. 고향에서 떠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보의 시가 마치 자신의 어떤 감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달라고 했겠죠. 그러던 중 윤지가 지은 이별시를 들으니 윤지는 이제는 이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윤보가 떠난 것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말이 시 속에 있는 시어가 갑자기 처량하고 괴로워 마치 죽어서 이별하는 듯 했다. 그래서 마음이 동요되어 더는 글을 지을 수가 없었고 이 또한 미처 써서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유배당한 오경보에 대한 이윤지와 글쓴이의 안타깝고 슬픈 심정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꿈에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왔어? 꿈이 나왔어.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봐야겠네. 그죠? 그 꿈에서 누굴 봤어? 오경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않아 오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돌아가셨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와우. 그러니까 이 꿈이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었던 거네. 나는 타양에서 얽매인 영혼이, 타양에서 얽매인 영혼 누구예요? 그렇지, 유배지, 객지에서 죽은 경보의 넋이 침체될까봐. 침체된다는 게 뭐예요? 가라앉는 거죠? 약화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 약화되거나 활발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 침체된다는 건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여. 이렇게. 왜? 유배지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초혼의 글을 짓고자 했으나, 초혼이 뭡니까? 그렇죠. 죽은 홀령을 불러들이는 글이죠. 일종의 제문이에요. 슬픔 때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말을 이어? 글을 쓸 수가 없었다. 그만큼 애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오경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오경보의 혼이 객지에서 떠돌지도 모른다는 걱정. 입춘인 임자일에, 입춘인 임자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봄에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고요. 내가 윤지와 함께 한 방에 이르는 꿈을 또 꾸었다. 이번엔 두 번째 꿈이에요. 근데 그 방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방이 분명히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 어떤 특별해. 자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할 만했다. 윤지가 내게 오동꽃을 먹여주었는데, 이 오동꽃이 이제는 소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겠네요. 흰 꽃잎에 붉은 심이 목련과 똑같았다. 오동꽃에 대한 묘사죠. 그리고 소화라고 하는 제목처럼 흰 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니 후각적 심상이죠. 자, 요거는 시각적이고요. 요거는 후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신이 맑아졌다. 한마디로 여러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꿈속에서 겪은 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득 경보가 곁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꿈에도 나타난 거야. 막 집을 짓고 있었다. 근데 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실이면 방이 있는 정자,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쪽에는 높은 누각이 있고 서쪽으로는 굽이진 방이 있으며, 굽이졌다는 건요, 이게 골목 들어가듯이 삐뚤빼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잘 안 보이는 집. 한마디로 뭐예요? 밀실이에요. 곡방이라고도 하고요. 향기가 주위를 감돌아 꽃과 나무가 서로 비추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당실, 오경보가 만들고 있던 당실 집의 구조와 주변 경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보가 서울에서 살 때 있던 집, 산천제와 옥경루와 완연히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실이 산천제 옥경루가 아니라 마치 서울에 있는 산천제 옥경루와 비슷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꿈속의 공간이 실제 거처와 비슷하게 묘사됨으로써 꿈이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오경보의 영혼과 연결된 실제적인 만남처럼 느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보가 말했다. 두 방 사이에 담을 쌓되, 이 두 방이라고 하는 건 높은 누각과 굽이진 방이에요. 모퉁이에서 시작해 담을 만드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경계를 나누시오. 그러면 깊숙하고 그윽하게 숨어들어 비추게 하면 집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방을 나누어라. 그랬더니 내가 말했다. 그대는 형제가 없어 늘 외롭게 지내왔소. 자, 형제가 없다는 건 요거는 작가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오경보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오원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자, 이렇게 늘 외롭게 지냈으니 이유가 되겠고요. 그대에게 지금 누각과 방이 있으니
그대의 친척과 손님 벗들을 머물게 하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외로웠잖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하여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오.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담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윤지가 내 말에 찬성했다. 꿈에 윤지도 나온 거예요. 경보는 기쁜 듯이 미소를 지며 끝내 아무 말도 없었다. 여기까지는 꿈이죠. 꿈속에서 이윤지와 함께 오경보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꿈속에서 깨어나 이것을 생각해보니 담을 쌓는 것은 이 방과 저 방을 나누는 것은 뜻이 상소롭지 못했다. 왜? 이 방을 이 사람은요 3개로 본 거예요. 꿈 해몽을 할 때.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나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꿈에 대한 글쓴이의 일종의 해몽. 친구 사이의 말은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글쓴이와 오경보가 되겠죠. 또는 이승과 저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친구 사이에는 이런 구별이 없어야 한다. 당실 사이를 가로막음이 없게 하여 동쪽과 서쪽을 환하게 트여서 서로 바라보게 한다면 홀령이 돌아와 두루 흐르는 형상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포인트는 돌아와예요. 앞에서 아까 유배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글쓴이는 홀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즉 타양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오경보의 혼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 이거를 꿈속에서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물며 지금은 양기가 분발하여 입춘에 왕성하니 계절적 배경이죠. 아까 입춘이라고 했으니까 경보의 혼이 지금 내 꿈에 의탁 나타나 남쪽이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죠. SEOUL 한양 돌아오려 함이지 타양에 침체되지 않으려 함이 아니겠는가? 타양에 침체되지 않으려 한다. 한마디로 뭐야? 객지에서 떠돌지 않으려 한다.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꿈에 대해 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쓴이는 오경보의 넋이 객지에서만 떠돌까봐 염려했지만 꿈을 길몽으로 해석해서 오경보도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내 꿈이 길한 꿈, 한마디로 말해서 길몽임이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초운의 글을 지었다. 그러니까 불러오는 글을 지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초운시가 쭉 나오는 거예요. 흰꽃에서 흥취를 빌려 흰꽃에서 발상을 하여. 자,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 소화사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윤지의 시와 함께 오경보의 관이 돌아올 때 맞이하여 읊으려고 했다. 그런데 초운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윤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뭐라고? 편지에서 말하기를, 누구의 편지예요? 윤지의 편지예요. 2월 초 경보께서 나에게 그 꿈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조천관에 다시 가서 관을 싣고 돌아왔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럼 조천관이 어딘데? 라고 했더니 실제 지명은요 제주예요. 제주고요. 제주목에 있는 어떤 객사에 딸린 건물을 조천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맞이하다 라고 해서 조천은 임금을 배알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조천관을 제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싣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경보가 죽을 것이구나. 어디에서? 제주에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글쓴이는 조천관? 조천관이 어디지? 라고 깨어나서 물어보니 조천관은 제주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주? 얘는 함경도로 갔는데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는 거죠. 꿈이 이상하네? 그래서 윤지가 말하기를 그대가 혹시 그 벼슬길에 나아가 일을 아뢰었기 때문에 어떤 일 상소 올린 거예요. 이런 꿈을 꾸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윤지가 경보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편지로. 그러니까 이건 죽기 전의 얘기예요. 오경보가 상소를 올리려 한 것 또는 올린 것에 대해 윤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보가
쓸쓸하여 씁쓸하여 기뻐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 않아 화를 당했는데 오경보가 죽었는데 비록 남북은 다르지만 꿈에는 제주, 그 다음에 실제로는 북쪽. 한마디로 꿈에서는 제주에 있었지만 오경보는 북쪽으로 유배 갔다는 걸 얘기해요. 관을 싣고 하늘로 돌아간 거는 결국은 같지 않겠는가. 공통점은 오경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누가? 윤지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으로? 편지로. 꿈의 이치는 아득하고 막연하여 헤아리기가 어렵다. 꿈은 해몽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경보께서 정리하시던 두각과 방은 필시 옛날에 거쳐이고 조천 운운한 것은 그가 관을 싣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와 국문을 지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처음에 조천관, 조천 어디지? 제주네? 라고 윤지는 생각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주? 근데 이 경보는 북으로 갔는데 안 맞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쓴이는 아니라는 거야. 이 조천을 제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배알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임금을 배알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결국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와.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와 국문을 지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국문이라고 하는 건요, 나라의 경계가 되는 문, 관문 또는 도성을 드나드는, 한양을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배지인 북쪽에서 사망한 오경보의 관이 남쪽 고향으로 돌아올 때 국문을 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꿈과 연결하면, 이러면 그 꿈이 맞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조천이라는 말을 윤지가 해몽한 것과, 윤지하고 경보가 해몽한 것과 글쓴이가 해몽한 것이 다르더라. 그래서 오경보의 꿈속에서 조천이라는 말이 나온 것과 국문을 지난다는 말을 해석을 해서 북쪽에서 세상을 떠난 경보가 남쪽으로 와서 도성을 지난다라고 해몽하였다. 내가 다시 전 출세시와 후 출세시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 이게 뭔데? 앞에 나왔죠? 경보가 예전에 써달라고 했던 두보의 시예요. 그 속에 있는 말들이, 시어들이 처량하고 괴로워서 마치 경보의 출사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말년의 처지, 뭐겠어요? 유배 생활이죠. 너무도 흡사했다. 한마디로 척박한 북쪽에서 귀양살이한 오경보의 심정을 연상시키고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내 그 시의 말을 엮어 내 글을 이었다. 경보의 혼이 차마 돌아오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서결, 아까 기, 서, 결은 바로 뭐다? 오경보의 혼이 서울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인상의 소화사라고 하는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이 산문이고요. 고전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회고적이고요. 죽은 벗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마음이다. 부정문을 반복하여 망자에 대한 글쓴이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요거는 처음 부분에 나타나요. 송별하지 못했다, 써서 드리지 못했다, 써서 드리지 못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미안함과 애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송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경보가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윤지와 글쓴이 모두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써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양간 오경보가 편지로 부탁한 일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양지에서 세상을 떠난 오경보의 넋을 달래는 글을 쓰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 따른 죄책감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담담한 어조를 통해 슬픔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정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씩은 다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꿈을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예언적인, 예지몽적인 요소가 있죠. 자, 꿈. 자, 꿈을 꾸었다. 내 생각에 조천 운운한 것은 그가 관을 싣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와 국문을 지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오경보의 꿈의 내용과 꿈의 행적을 대비해서 누구하고 이윤지 해석과 그 다음에 나 해석이죠. 꿈을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경보의 혼이 서울집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상은요. 자,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향기니까 후각적 심상이죠. 이렇게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을 꿈속에서 겪은 일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은요, 계절적 배경이에요. 입춘일, 임자일. 그래서 양기가 분발하여 입춘이 왕성하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꿈이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꿈의 내용과 글쓴이의 해몽을 연결시키는 어떤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인상의 고전수필 소화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